언론 스캔들로 뉴욕타임즈에 인용된 한 의사가 하마스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이 하마스가 주장하는 가자지구 사망자 7만 명을 인정한 건가요? 트럼프는 2단계에서 하마스가 무장 해제할 것이라 했지만 하마스는 절대 그렇지 않다며 계속 재무장 중입니다. 진실은 무엇이고 무엇을 숨기고 있을까요? JNS와 쿼드에서 모든 것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쿼드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 스튜디오에는 저의 멋진 공동 진행자 쇼샤나 키츠 제스켈, 그리고 정통파 세계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지키는 호크만 나심의 공동 설립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벨라미 벨루치, 최고의 활동가이자 댄서, 그리고 모델입니다. 그녀는 정말 다양한 면모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리 전무 데이비드 랭님도 함께하셨습니다. 정말 멋지세요. 수십 년간 모든 거짓을 밝혀온 진정한 원조 인플루언서죠. 데이비드, 제가 너무 나이 들어 보이지 않죠? 저를 나이 들게 하셨네요. 우리 나이가 같으니 괜찮아요? 좋아요. 이번 주에는 정말 이야기할 게 많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우리가 하는 일, 즉 거짓을 밝히고 거짓을 파헤치는 일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뉴욕타임스가 한 의사를 인용했어요. 그들은 2년간 전 세계 의사들을 인용해 왔죠. 그들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비방을 했어요. 그렇게 말했죠. 그들은 장기가 없는 시신을 봤다며 유대인이 장기를 훔친다는 소문을 말했어요.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들었고 고래에게 독을 탄다는 말도 들었어요. 그 이야기는 1000년 전이고 우리가 아이들 머리에 총을 쐈다는 말도 있어요.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뉴욕타임즈가 인용한 의사 중 한 명이 이 말을 했다는 게 밝혀졌어요. 사실 놀랄 일도 아니죠. 그 사람은 하마스 고위 간부예요. 제 위키피디아에 대한 자부심도 있는데 우리 모두 그들이 뭘 하는지 잘 알잖아요. 거기에는 제가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가자지구의 모든 의사들이 테러리스트라고 말했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맞나요? 아니면 맞나요? 데이비드? 당신은 평생을 이런 거짓 뉴스 조각들을 찾아내고 그 진실을 밝혀내는 데 바치고 있잖아요. 이런 뉴스 매체에서 이런 일은 놀랍지 않죠. 선천성 질환 아이를 굶주림이라 보도했지만 어머니는 식사를 거르지 않은 것 같아요. 잘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또 다른 놀라운 일이죠. 우선 그 의사가 하마스 대령이었다는 것, 그는 대령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하급자가 아니었고 그 운동의 주요 인물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물론 뉴욕타임스, 즉 우리가 뉴욕 클라이언트라 부르는 이들의 비열함은 놀랍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가자지구에서 의료 전문가가 범죄에 연루된 것을 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저는 심지어 프랑스인도 맞죠? 교사도 있고 변호사들도 있고 치과 의사들도 있고 죄송하지만 치과 의사도 있지만 남편은 아니에요. 당신 남편은 아니었어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를 들어 최근에 우리가 본 인질 중 한 명인 노아 마르티아노 같은 경우죠. 사실 그녀는 알알리 병원에서 의사의 혈관 공기 주입으로 살해됐다고 밝혀졌어요. 또 다른 인질 로미 고넨이 간호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인질이 실제로 감금되어 있었는데 에밀리 다말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감금되어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마스 의사의 지시에 있었고 그녀는 하마스 의사라고 불리는 사람을 불러야 했어요. 그래서 아주 최근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하지만 수년,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우리는 항상 이런 연관성을 밝혀내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어요. 이 질문은 뉴욕타임즈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걸 이미 알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어요. 그들이 꼭 해야 할 질문을 일부러 하지 않는 건 아닐까요? 그럴듯한 부인 가능성이죠. 아니면 기자들이 너무 형편없어서 어차피 중요하지 않은 걸까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보도가 아니라 자기들 의제에 맞는 것만 취사 선택하는 거니까요. 그들은 테러리스트들의 말만 뉴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게 그들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죠. 왜 자기 일은 제대로 안 할까요? 그것보다 더 심각해요. 이 남자 하삼 아부사피아는 여러 편의 기고문을 발표했어요. 그는 인용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집단 학살로 비난하는 기고문을 냈고 타임스는 그를 소아과 의사이자 병원장으로 소개했습니다. 그 후 그는 하마스 군복을 입은 채로 사진이 찍혔어요.
이건 최근 일이 아니라 몇 년 전 일입니다. 마치 청진기를 목에 걸고 나는 의사니까 면역이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술래잡기에서 집에 닿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해요. 하지만 그건 저널리즘이 아니고 거짓말도 용납할 수 없으며 아무나 무대에 올릴 수 없어요. 알다시피 뉴욕타임스는 미국 가정의 필수품이에요. 그랬었죠? 할머니께서는 신의 가호를 바라셨고 돌아가신 지금 평안하시길 빕니다. 또 뉴욕타임스를 정기적으로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슬퍼요. 아시죠? 이런 상황이 벌어진 지도 벌써 몇 년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점점 더 슬퍼져요. 그들이 반이스라엘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그 자체만으로는 아시잖아요. 출판이 금지되어야 할 이유가 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편향적이며 사실을 왜곡합니다. 뉴욕타임스라는 이름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앞세우는 거고 그 영향이 여전히 있습니다. BBC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별반 다를 게 없고 결국 다 알자지라 같은 부류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래요. 그리고 2012년에 제가 춤을 췄을 때 그들이 저를 리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뉴욕타임스에 실렸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세상에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야. 엄청난 성취라고 느꼈어요. 솔직히 요즘 그런 일이 생기면 그냥 웃을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안 써요. 아직도 가자지구에 기근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여자 이름이 뭐였죠? 비싼 그 기자라는 사람이 몸집이 5배로 불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은 여전히 믿어요. 기근이 오면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다르게 느끼지만 그녀는 정말 커요. 가제 없는 건 오젬픽뿐이에요. 그게 사실이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누가 안 된다고 해도 제가 들을까요? 하지만 그 사람이 의사라면요. 아, 물론이죠. 가제에서 100만 번 죽은 그 배우처럼요. 한 가지에서 다음으로 넘어갔어요. 그는 기자였어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220명의 기자를 죽였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당신 말은 우리가 기자인 척하던 220명의 테러리스트를 죽였다는 거죠. 그들 중 일부는 인지를 잡고 있었고 일부는 인지를 성폭행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참고로 그는 카말 아드완 병원의 원장이었어요. 카말 아드완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그게 우리가 가장 먼저 다뤄야 할 부분이에요. 일부 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 그러니까 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의 고위층이었죠. 모사드가 실제로 그를 제거했어요. 데이트 같은 게 아니라 진짜로 그를 제거한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가 미넨 학살의 주모자 중 한 명이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에 뿌리 내려져 있으니 놀랄 일도 아니죠. 그리고 서구 문화에는 유죄 입증 전까지 무죄로 보는 무죄 추정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자지구에서는 그 반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죄 추정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신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심각한 판단을 내리자는 건 아니지만요. 하지만 제 말은 정말로 최소한의 기본적인 검증은 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 자신이 의사라고 주장할 때 그들에게 잠깐만요 라고 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테러리스트 이름의 병원에서 일한다는데 조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제2차 인티파다 지도자이자 하마스 일원인 란티 씨가 산부인과 또는 소아과 의사였다는 점도 기억해야 해요. 그 사람들 모두 의사이지만 여전히 모두 테러리스트예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 위키피디아에 제가 그곳의 모든 의사들이 테러리스트라고 말했다고 적혀 있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뉴스, 의제, 숫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벨람이 굶주림과 기에 대한 신화에 대해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기자들이 현장에 들어가기 전 자기 체중의 3배 음식을 챙겨 먹는다고 하셨죠. 잠시 초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JNS 국제정책 정상회담이 4월 15, 17일 예루살렘 월도프 아스토리아에서 다시 개최됩니다. 저도 참석할 예정이니 여러분도 꼭 함께해 주세요. 등록과 연사 명단은 jnssummit.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한 분들이 모입니다. 4월 예루살렘에서 여러분을 뵙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는 또 다른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아레츠가 다른 뉴스 기관의 말을 잘못 인용해서 이스라엘이 2년 동안 가자지구에서 7만 명이 사망했다고 인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국방군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국방군 관계자는 하마스 수치를 인용했지만 언론이 맥락을 벗어나 보도하며 기사 제목으로 사용했습니다. 피어스 모건 미디어산 등은 봐 우리가 말했잖아 라고 반복합니다. 하지만 설령 그 숫자가 맞다고 해도 좋아요. 우리는 그 7만 명 중 2만 5천 명이
그 숫자가 맞든 틀리든 테러리스트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서 숫자를 좀 찾아봤어요. 숫자 찾기는 제 전문이 아니지만 아주 흥미롭다고 생각했거든요. 인구가 200만 명인 곳에서 1년에 자연사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명일까요? 사실 인구의 연령대에 따라 다르긴 한데 만약 그 인구가 젊은 층이라면 가자지구처럼요. 가자지구가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200만 명의 인구 중에서 1년에 자연사로 사망하는 사람의 수는 얼마일까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좀 넉넉하게 잡은 건데 인구가 210만, 220만 명 정도라면 1년에 약 14,000명 정도가 자연사로 사망합니다. 하마스가 주장하는 7만 명에서 자연사 사망자를 제외해 봅시다. 1년에 14,000명이니까 2년이면 28,000명이 자연사로 사망하는 거죠. 전쟁 중이라도 영원히 살 수 없고 당뇨병이나 고혈압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7만 명에서 28,000명을 빼볼까요? 데이비드, 당신이 더 잘하잖아요. 네? 52. 18망신당하다. 아니요. 그게 50인가요? 아니면 40인가요? 40인 것 같아요. 알겠어요. 사마디, 저 수학에서 5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70이에요.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만 무슨 뜻인지 알아요. 70, 28은 42입니다. 감사합니다. 42에서 테러리스트들을 빼세요. 42에서 25를 빼면 얼마죠? 여러분 17입니다. 17명입니다. 네, 어쩌면 17,000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을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가 시작하지 않은 전쟁의 비극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맞더라도 여러분은 우리가 맞지라고 주장만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들이 모두 이스라엘에 의해 죽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리는 건 그들 대부분이 테러리스트였고 시작하지 않은 전쟁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집단 학살은 없었고 보고서에 따르면 기아로 사망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놀랍죠? 네, 제 말은 이 모든 것에 간과된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전쟁을 맞춰볼까요? 무고한 민간인들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당신이 언급했듯이요. 네, 그리고 이 전쟁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집단 학살로 비난받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집단 학살을 저지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한다면요. 만약 우리가 그럴 의도가 있었다면 왜 전쟁을 질질 끌겠습니까? 그냥 전 지역을 폭격해버릴 수도 있는데 말이죠. 제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집단 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젊은 군인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지도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맞아요. 우리는 원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집단 학살을 저지른다는 건 터무니없다는 걸 알 겁니다.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허세와 소음을 빼고요. 그리고 언론과 다른 사람들이 계속 퍼뜨리고 있는 하마스의 주장들을 보면 전혀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숫자를 두고 논쟁하지만 실제로 숫자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점은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는 모릅니다. 중요한 건 피어스 모건과 동료들이 항상 하마스 보건부의 숫자를 인용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주 피어스 모건의 가차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표현을 보면 뭐 이런 식으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당국이나 IDF가 이제 가자 보건부의 숫자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의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가자 보건부라고 되어 있거든요. 피어스 모건도 지금 그렇게 말하면 우스꽝스럽게 들린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마스의 숫자를 인정하며 가자 보건부도 하마스 테러 조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눈속임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질문을 해야 하며 멋진 여성분들 중 한 분께 넘기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하마스는 약 33,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사상자의 3분의 1인 11,000명 이 불완전한 정보에 근거했다고 인정하며 당시 발표한 숫자가 정확하지 않음을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사상자 4분의 3, 이 전투원 연령 남성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 분석을 보고 사상자 수를 살펴본다면 전반적으로 저는 제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25세에서 40세 또는 50세 사이의 남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건 분명하죠. 그들은 전투 가능한 나이의 남성이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땐 그랬어요. 이유는 모르지만 그들이 사상자 보관 방식은 알잖아요. 그래요. 진짜 농담 아니고 구글 폼이 있었고 누구나 순교자 보고가 가능했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휴 유고슬라브라는 순교자를 보고했어요. 휴 휴제스라는 순교자를 보고했죠. 그게 효과 있는지 보려고 했고 그 사람이 희생자 명단에 올랐는지는 확인 안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장난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진지한 문제예요. 진지한 기자나 누가 처음부터 그 숫자를 믿겠어요? 그리고 왜 이제 와서 잡았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건 잘못된 질문 같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션 알잖아. 알잖아. 그 관용구 말이야. 반유대주의자는 유대인이 훔쳤다고 생각해서 그를 도둑이라고 비난하는 게 아니야. 그는 유대인이 주머니를 뒤집어 보이게 하려고 도둑이라고 비난하는 거야. 우린 주머니를 비웠어. 7만 달러는 아니야. 그건 꺼져라는 뜻이었어. 알겠지? 가자 지구에서 숨진 모든 사람들, 유대인, 이스라엘인, 비유대인, 무슬림 등 모두 하마스 때문이야. 그래. 모두 다 그래. 10월 7일 때문이야. 그리고 네가 그들을 넘길 수 있었을 때 넘기지 않았기 때문이고 네 사람들을 터널에 숨기는 대신 네가 터널에 숨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7만 명이든 70만 명이든 모두 하마스의 책임이야. 우리가 주머니를 뒤집어 보이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답이야. 미안해. 이제 내 말이 인용될 거야. 70만 명이 죽었다고. 내 말을 인용해, 베이비. 미스 모건이 이제 내려가고 있어. 슈시아나. 무슨 일이야? 미안해, 엄마. 사실 우리 엄마도 똑같이 말할 거예요. 정말 그래요.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방어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당신이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아니에요. 제 생각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란 이슬람 정권처럼 이 주만에 4만 명을 죽인 사람들이요.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들은 방어 중이잖아요. 그렇죠? 벨라미. 우리가 계속 그렇게 스스로에게 하는 게 신경 쓰여요. 우리가 모든 걸 매 순간마다 하스바화해야 한다는 사실이 정말 신경 쓰여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진짜 집단 학살이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바로 지금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세상은 여전히 말만 하고 바쁩니다. 팔레스타인은 이미 주목받은 적도 있어요. 이미 주목받았으니 잠깐 쉬어도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팔레스타인 해방을 말하죠. 하지만 지금 집단 학살이 벌어지고 있어 현실을 직시해야 해요. 이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자기 민족에게 그런 짓을 한다는 게 가장 역겨웠어요. 그러니까 알겠죠?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해요. 그들이 자기 민족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걸요. 네, 그리고 그렇게 야만적인 방식으로 떠나야만 했어요. 총에 맞아 두개골이 완전히 벌어진 사람들도 있고 시신 가방에 담긴 사람들의 영상도 있는데 그중 몇몇은 맥박조차 멈추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병원에 남겨져 죽게 됩니다. 가방 안에 들어간 채로? 정말 병원에서 세트장이 아니라요. 한쪽엔 BBC가 있고 누군가 액션 신호에 맞춰 울고 끝나면 웃으라고 해요. 이건 정말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이미 세뇌되어 있고 이 이야기 때문에 너무 왜곡되어서 그들 모두가 살아있다고 믿게 돼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이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있잖아요. 가장 끔찍한 건 주류 언론이 그곳의 숫자를 보도할 때마다 항상 우리는 그 숫자를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라고 덧붙인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가자지구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즉 그들이 이란 정권이나 병원부를 인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숫자를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디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아세요? 하마스가 숫자를 제공할 때는 그 숫자를 독립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이게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위선이에요. 이란인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는데도 말이죠. 우리는 이 일이 끝나고 누군가 개입해 이 끔찍한 정권이 종식되길 기도해야 해요.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악행에 자금을 대고 있는 정권이니까요. 하지만 하마스의 악행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이 단계로 들어간다고 말했거든요. 란 그빌리의 집 정말 다행이에요. 저희는 이 프로그램 시작 때부터 인질들이 집에 돌아오길 매주 기도했는데 이번 주는 처음으로 그 기도를 안 해도 되네요. 정말 놀라워요. 정말로 놀라워요. 이제 란과 가족은 그빌리의 존엄한 장례를 치렀어요. 트럼프는 우리가 2단계로 넘어가고 하마스가 무장 해제할 거라고 말해요. 이걸 보세요. 그들은 AK-40 셰프도 포기할 거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절대 무장 해제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 무장 해제할 것 같네요. 하마스는 무기를 포기하기로 동의했어요. 그들은 무장 해제를 하겠다고 약속했고 맹세까지 했어요. 어느 순간 우리는 무기 인도나 무기 관리, 무장 해제 등과 관련된 어떤 방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항 운동과 저항 무기를 지키는 것은 우리 민족이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입니다.
저항과 무기는 우리 민족의 명예와 자존심이며 무기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점령이 계속되는 한 이 무기도 존재할 것입니다. 점령군이 공격하면 우리는 이 무기로 맞서 자위할 것입니다. 무기 인도는 저항 세력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정가리기를 멈출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뭐가 괜찮았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판타지 풋볼처럼 상상해 볼까요? 그럼 그들이 AK-47만 포기하는 척하고 권총은 계속 소지할 건가요? 그런데 지금은 RPG가 방어용 국내 무기라고 주장하고 있대요. 글쎄요, 그냥 직접 가서 봐야겠네요. 제 말은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생기죠? 어머, 우리 방금 터널 하나를 완전히 부셨잖아. 거기에는 무기 저장고 같은 게 있었는데 뭐라고 해야 하지? 캐시나 캐시에 같은 거. 아슈레 너 프랑스어 못하잖아. 나 프랑스어 못해. 장 아폴리포제도 아니고 무기 저장고, 로켓 추진 유탄랑, 로켓 추진 유탄 발사기가 있었어. 나는 그게 마치 메이시스 백화점 같았어. 사람들은 메이시스에서 쇼핑하듯 뭐든 살 수 있을 것 같았고 블루밍데일도 있었어. 그런 느낌이었어. 아니, 난 그들이 무장 해제할 거라 생각하지 않아. 이란 정권이 무장 해제한다는 건 말이 안 돼. 그게 그들의 존재 이유야. 그게 바로 존재 이유야. 맞아, 이게 그들의 존재 이유야. 이건 마치 옛날 이야기 같아. 거북이가 정갈을 강 건너편까지 태워주는 이야기 알지? 그리고 거북이가 말하지. 당연히 너를 물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물면 우리 둘 다 죽잖아. 그런데도 정갈이 거북이를 물어서 둘 다 죽게 돼. 거북이가 왜 그랬냐고 묻자 정갈이 말하지. 나는 정갈이니까 어쩔 수 없어. 이게 바로 하마스야. 내 말은 난 테디 47을 좋아하지만 그들이 무장 해제할 리 없어. 현실적으로 생각해. 그럴 리가 없어. 나는 테디 47을 정말 좋아해. 오드래곤 47. 아데키스카 테디 47. 그들은 무장 해제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트럼프도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일에서요. 당신은 가야 해요. 그는 협상가라 모든 말이 협상 입장입니다. 바보도 어제 태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정말 뛰어난 협상가예요.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든 그는 다 알고 있어요. 그는 마치 체스 선수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쉐시베시를 두고 있는데 그는 이미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있어요. 그는 하마스가 어떻게 할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란과의 일처럼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방송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감정적인 반응이 나올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할 거고 나는 이렇게 할 거고 그러면 우리는 시간을 벌 수 있어요. 더 많은 국제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죠. 만약 더 많은 국제적 지지가 필요하다면 이 상황은 이렇게 전개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의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말한 건 진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는 하마스가 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걸 알고 있고 그들이 궁지에 몰리면 추가 군사 행동이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행정부는 결국 다시 우리에게 맡길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맡겨지길 바랍니다. 맞아요. 그들이 무장 해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저 노란 선 안에 남게 되고 이는 가자지구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그들이 진 거죠. 그들은 반드시 져야 하고 영토도 잃어야 해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건 선택지도 변명도 안 돼요. 하지만 저는 걱정돼요. 트럼프는 우리처럼 걱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는 터키와 잘 지내고 싶어 하고 카타르와도 잘 지내고 싶어 하고 그냥 다 잘 지내고 싶어 하니까요. 그는 이들이 협상에 나오길 원해요. 하지만 포기해야 할 건 우리이고 위험한 건 그가 아니라 우리예요. 그게 제 걱정이에요. 그가 똑똑하지 않다거나 협상을 잘 못한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중요한 것이 꼭 우리에게도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게 제 걱정이에요. 그들은 필라델피아 회랑을 열었고 그 통로를 물품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인도 통행을 위해 열었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사람들이 떠날 수 있도록 열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그게 사실 좀 웃기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기본적으로 떠나고 싶으면 이게 기회야 라고 말하는 거니까요. 그게 많은 가자 주민들에게 어딘가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되길 바라요. 왜 이런 테러리스트 밑에 있고 싶겠어요? 네, 저도 동의해요. 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네, 저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지금요. 이제 이번 주 스컴백으로 넘어가야겠어요. 좋아요, 여러분. 아주 인기 있는 코너예요. 여러분은 이미 이번 주 스컴백인가요? 매주 많은 분들이 이 사람도 잊지 마세요라며 멋진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항상 고를 사람이 많아요. 벨라미,
이번 주 당신의 스컴백은 누구인가요? 이번 주 제 스컴백은 달링 옹호자입니다. 주로 이집트의 반유대주의 때문이기도 해요. 그건 쉽게 사라지지 않죠. 그리고 그들은 노예제를 좋아합니다. 바셈 유세프를 보세요. 에릭 셰이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고소당할까요? 그냥 더미에 던져 놓을까요? 논란이 될 만한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가 했지만 저는 그랬어요. 어떻게 악할 수 있죠? 거짓 깃발 작전으로 엄청난 이익을 본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었을 때 말이죠. 그들은 아랍 국가의 유대인들을 데려오는 방법을 몰랐어요. 유럽은 쉬웠지만 하지 않았죠. 이라크, 이집트, 모로코의 유대인들은 수백 년간 그곳에 살아왔어요. 1951년, 1950년, 1950년, 1951년에 이스라엘은 무사이드 요원을 파견했고 그 요원은 유대인 회당과 유대인 공동체를 대상으로 4-5번의 폭탄 공격을 주도합니다. 역사를 그냥 다시 쓸 수 있죠. 저도 완전히 이해해요. 네, 그 일이 이라크에서 일어났고 그래서 솔직히 미국 유대인들은 1994년에 1년 반 만에 이스라엘로 갔어요. 런던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 폭탄 테러. 9.11 테러 한 달 뒤 10월에 있었던 최대 자작극입니다. 이제 우리는 910에 있습니다. 2001년에 멕시코 의회에 2 무사 인물에 의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팔레스타인인인 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팔레스타인인인 척하기 전에 들켰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코미디언이자 광대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매력이죠. 하지만 그가 매번 빠져나가는 방법은 저는 코미디언이에요. 뭐든 말할 수 있죠. 금기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바로 당신이 실제로 믿는 거잖아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터키는 모발 이식으로 유명하죠. 당신의 본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하셈은 추한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와, 저는 파라카바드가 정말 역겹다고 생각해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든 그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기본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다는 사실이죠. 유대인들이 이런 아랍 국가들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고, 이라크에는 파르후드도 없었고 어디에서도 유대인 박해가 없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요. 이건 캔디스에게 딱 맞아요. 저는 에리카 커크가 진심으로 벤부를 상대로 소송하길 바라요. 정말 뭐랄까 끔찍한 일이에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잘했어요. 그는 정말 대단한 쓰레기예요. 2024년 이미 1등 했으니 2026년 후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지켜봐야겠어요. 그의 올해 행보는 끔찍했어요. 올해의 반유대주의자, 나치 같은 사람이죠. 올해 계속 반유대주의적 행동을 했어요, 데이비드. 이번 주에 쓰레기 같은 인간은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눈을 굴릴 수도 있겠죠. 절대 아니에요. 절대요. 당신은 눈을 굴리지 않아요. 그건 로저 워터스죠. 네, 로저 워터스는 매주 쓰레기 같은 인간이에요. 하지만 그에게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를 이번 주 쓰레기 인간으로 선정하기 위해 프로듀서와 싸워야 했다는 점을 꼭 언급하고 싶어요. 왜냐고요? 지난주에 그가 언급돼서 벨람이 당신이 그를 언급했어요. 하지만 그건 피어스 모건이 그 주의 영웅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걸 봤을 때 저는 와, 피어스 모건이 이번 주의 영웅이라니 정말 대단하네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당신은요? 저도 모르게 동의했어요. 당신 말이 설득력 있네요. 그래서 네, 로저 워터스, 왜 그가 이번 주 최악 중에 최악인 거죠? 왜 이번 주는 다른 모든 주와 다른 거죠? 그게 바로 질문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당신이 언급했던 바로 그 인터뷰에서 그는 실제로 이란 정권을 옹호하고 있었어요. 믿기 힘들겠지만 그는 정말로 이란 정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었어요. 그는 기본적으로 그들이 시위자들을 실제로 보호하고 있었고 상점 주인들이 폭도들에게 습격당하고 약탈당하는 것을 막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체조라니 저는 몰랐어요. 그가 그렇게 체조를 잘하는 줄은요. 그가 보여준 정신적 체조는 정말 말도 안 됐어요. 그는 술주정뱅이에요. 그 얘기는 곧 할 거예요. 당신이야말로 끝까지 싸우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플레르는 항상 그를 대사로 망쳐요. 하지만 그 얘기는 곧 할 거예요. 그리고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당신은 정말 빠르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가 커밍아웃을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엄청난 반발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건 그냥 이봐요. 그건 마치 심지어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있어도 그들 중 일부는 잠깐만요. 당신이 그건 좀 지나쳤다고 생각해요. 몽스트 딜에 관한 건 멍청한 일이에요. 이 중에서도 맞아요. 그래서 그는 사과문 같은 걸 내놨어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건 제가 피어스 모건과 했던 인터뷰와 이란에 관한 어떤 오해를 풀어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해 사과드립니다. 정권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지지하는 것은 이란이라는 나라이고 그 국민들의 자기 결정권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을 시작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저는 권장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야톨라 호메이니 이름이 뭐든 간에 그 사람을 좋아하냐고요? 아니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란, 이스라엘 등 어디든 신정 정치라는 개념을 참을 수 없습니다. 귀족 정치요. 제 입장이 전달됐길 바라며 누군가 기분 상했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도 마사 아미니를 기억합니다. 누가 그녀를 죽였는지 아시죠? 직업, 법률 등과 관련해서요. 네, 그녀는 제 마음속에 함께 살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그럴 겁니다. 그녀는 제 마음속에 함께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란 국민 여러분, 미국에 의해 파괴된 6번째, 7번째 나라가 되지 마십시오. 2001년 11월 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이후로 이제 여러분과 레바논만 남았습니다. 뭐라고요? 알겠어요? 그 사과에서 뭘 눈치채셨나요? 그의 틀니가 거의 빠질 뻔했어요. 게다가 그건 아주 좋았어요. 그가 취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건 사과가 아니었어요. 그건 사과가 아니었어요. 사실 이건 쉬워요. 이건 단순한 비사과가 아니에요. 그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그는 루디언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야톨라를 믿지 않아요. 이런 식이에요. 하지만 그는 사실 완전히 그들을 위해 홍보하고 있었어요. 그들을 위해 일하고 있었죠. 예전에는 그들의 일을 대신해주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그들의 지지가 필요해진 거예요. 지금 저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네요. 아니요, 이 말은 미국에서 이스라엘이 공격적이라는 뜻이에요. 정확히 맞아요. 다시 말해서 이른바 사과라는 건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난하기 위한 또 다른 변명일 뿐이에요. 제 말은 그는 그 안에서 우리를 2-3번이나 언급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그게 술게임이었다면 그가 미국과 이스라엘을 몇 번이나 언급했을까요? 제 생각엔 그가 진짜로 그 술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신정 정치요. 그 사람이 여기 와본 적 있나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냥 참지를 못하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도 눈치챘을 만한 게 있었어요. 그 사람의 외모에 관한 건데요. 그러니까 의치 같은 걸 하고 있잖아요. 알죠? 그래서 이마에 약간 상처가 있었어요. 이마에 상처 있는 거 보셨나요? 그게 뭐예요? 부부는 상처란 뜻입니다. 저도 알아요. 제가 아이를 4명 키웠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벽에 얽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이 술에 취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돼. 이런. 로저 워드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지만 확실한 건 그는 술병을 가득 채우고 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저도 동의해요. 정말 훌륭해요. 아주 좋아요, 데이비드. 그는 미국을 비난하고 있었고 전혀 놀랍지 않았어요. 그 남자 나치가 의자에 앉아 미국을 싫어하면 나가라고 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가장 간단한 건 17살의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를 떠났다는 거예요. 네, 그는 출구를 모르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의 땅이 아니에요. 데베파레. 그는 문까지 갈 수 없어요. 알겠죠? 정말 멋지네요. 데려와 주시고 저희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다시 돌아오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셔서 고마워요. 얼마나 안타깝게도 당신 말이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와 함께 일했던 모든 사람들은 참고로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정말 경멸스러운 반유대주의자예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그는 함께 일하기에 정말 끔찍한 사람이에요. 샤론 오스본은 영웅이에요. 그녀가 말하길. 오지 오스본도 그를 싫어했고 모두가 그를 싫어했어요. 핑크 플로이드 멤버들도 그를 싫어해요. 데이비드 길모어도 신경 쓰여 해요. 데이비드 힐머가 그를 싫어하는 건 오직 내가 비난해서 그렇다는 걸 내가 장담해요. 그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로저 워더스 소식을 듣고 싶어서 따라와요. 어디로 와야 할지 알아요. 네, 맞아요. 그 얘기 많이 하셨죠. 쇼샤나, 이번 주에 당신이 뽑은 쓰레기 누구예요? 아시나요? 제가 뽑은 쓰레기는 맥스 블루멘탈이에요. 누가 그의 이름을 말할 때마다 저는 보통 그렇게 해요. 이 인간 쓰레기를 참을 수 없어요. 네. 이스라엘에 집착하며 모든 걸 이스라엘 탓으로 돌립니다. 저 남자처럼요. 그게 내 미래일 수도 있어, 맥스. 그냥 지금부터 술 마셔. 어차피 그렇게 될 거야. 이란이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봐, 그래서 내가 이걸 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말도 제대로 못하겠고 나 자신한테도 말 못하겠어. 너무 흥분돼서 그래. 이란의 쉴즈는 그 계정들이 조작됐고 이스라엘이 가제서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목적이 뭐냐고 묻습니다. 왜 누군가가 자기 민족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졌는지 당신이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 민족을 약화시키는 건 난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정의를 위해 싸운다고 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문제가 있으면 이건 문제라고 말하고 우리가 고쳐야 한다고 말해요.
당신은 문제를 고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싶을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 세계 유대인들이 이 토라 부분들을 통해 우리가 이집트를 떠난 이야기를 읽고 있어요. 바로 이 몇 주 동안요. 이집트에서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에게 한 일의 결과를 아세요? 그들은 나오지 못했어요. 그들은 아야톨라들과 그 당시의 파로와 함께 끌려갔어요. 그리고 당신도 내 친구여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이건 당신이 스스로 침몰하는 거지 민족 때문이 아니에요. 그는 역겨운 백인 쓰레기고 강간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와 아론이 한패거든요. 또 다른 미친 바보가 10월 7일 이 지난 몇 달 후에 기사를 썼는데 10월 7일에 성폭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이제 모두 그게 거짓말임을 알죠. 고프로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쇼샤나도 불행히도 직접 가서 기록하고 증언해야 했던 여성들에게 놀라운 상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가장 역겹고 가장 폭력적인 성폭력의 포렌식 증거를 살펴봐야 했어요. 그리고 이 두 명의 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털어버리세요. 저는 제 것도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텍스트랑 물을 가져가세요. 이게 유일하게 짧게 나눠요. 제 이야기는 좀 덜 쓰레기 같지만 여전히 다른 면에서 꽤 쓰레기예요. 돈 레몬. 이제 돈 레몬은 전 CNN 앵커인데 방송에서 한 여성에 대해 그녀는 더 이상 전성기가 아니다라고 말해서 해고됐어요. 그러니까 그는 소위 진보주의자이면서도 약간 여성 혐오적인 면모를 보였다는 사실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게 돈 레몬이에요. 그는 그 일로 CNN에서 해고됐어요. 제 생각엔 CNN이 맞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기본적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끔찍한 반이스라엘 선전을 하고 이스라엘에 대해 끔찍한 말을 하는 세계에서 가장 비열한 사람들을 인터뷰해요. 물론 이란 이슬람 정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쁘거나 심하게 말하지 않아요. 이번 주에 그를 비열하다고 꼽은 이유는 그가 자신의 작은 플랫폼에서 이런 행동을 직접 하기 때문입니다.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즉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경찰 조직에 반대하는 시위자들과 함께 시위하거나 그들과 동조하기 위해서인가요? 하지만 그가 이번 주에 한 일은 용서 못해요. 그는 일요일에 예배가 한창인 교회에 시위대와 함께 들어갔어요. 그게 그가 한 일이에요. 그는 시위자가 아니라 녹화만 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활동가처럼 행동했어요. 그가 신부님을 인터뷰하려 했지만 신부님은 예배 중이니 내버려 두세요라고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건 해피엔딩을 맞이한 쓰레기 같은 사람이에요. 그는 체포됐어요. 그는 현재 교회 방해, 예배 방해, 그리고 사람들의 예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있어요. 그가 한 일이 딱 그거였죠. 돈 레몬은 자신이 진보적이고 포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싫어하는 각성 웍의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멍청하고 무지하며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그가 한 일이라고는 트럼프를 비난하고 이스라엘을 비난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는 평화로운 기독교 교회에서 기도 중인 사람들을 방해하고 사실상 그들에게 맞섰다는 이유로 체포됐어요. 그래서 그는 체포됐어요. 그러니 말 그대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셈이죠. 데이비드, 오늘 정말 대단하네요. 나는 내년에 쓰레기가 될 거야. 레몬, 넌 레모네이드가 아니고 이제 내 쓰레기 동료야. 빌리는 거리에서 깨어났고 침대에선 억압받았어. 오, 그래서 그가 CNN에 있을 때였고 나라는 마스크 착용 여부로 나뉘었죠. 그리고 그는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말했어요. 만약 백신을 맞지 않았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당신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망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는 나중에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백인 남편과 마스크 없이 목격됐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죽어가는 플로리다에서 뭘 하고 있나요? 네, 알겠어요. 하지만 그도 휴식이 필요했어요. 그곳은 자유로운 플로리다였어요. 잘하셨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행동은 더 역겹습니다. 진보주의자들은 교회와 국가 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는 이를 표현의 자유로 주장할 것입니다. 아니에요.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지 않아요. 경계가 어디인지 알아야 해요.
시위에 참여하고 싶으면 밖에 있어야 해요. 그들이 예배를 끝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밖에서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노이까지요. 제인 폰다가 새 엉덩이로 시위하며 그는 전문 기자이고 이것은 그에 대한 범죄다라고 했어요. 마님, 이번 일은 베트남 이후로 빠지시는 게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종교는 항상 표적이 되는 것 같아요. 이른바 진보주의자들한테는 무슨 일이 있어도요. 그래요? 규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들은 진보주의자들이에요. 맞아요. 그들은 퇴보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있잖아요. 정말 아름다웠던 건 한 남성이 교회에서 나왔을 때였어요. 누군가가 그를 인터뷰하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모두를 사랑합니다. 저는 제 아들과 함께 기도하러 왔어요. 저는 제 아들과 함께 주님께 기도하러 왔어요. 주님은 제 주인이며 다른 사람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망쳤어요. 시위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라고 해서 저는 모두를 사랑해요. 라고 했어요. 아름다워요. 조용히 해, 아빠. 저 사람들은 감당 못해요. 믿기 어렵네요. 돈 레몬 무슨 일인가요? 이제 영웅들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요. 세상에 있는 나쁜 에너지와 악한 사람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정화해야 하니까요. 다시 시작할게요, 벨라미. 이번 주 영웅은 누구인가요? 제 영웅은 틱톡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하긴 정말 어려워요. 샤무의 계정을 완전히 삭제했어요. 한번 보세요. 틱톡이 제 계정을 삭제해서 140만 팔로워를 잃었어요. 그들은 4년간 그 플랫폼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틱톡에서는 지역 제한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금지됐어요. 이런 유치한 짓들을 하면서 진실을 숨길 수는 없어요. 규칙에 반한다고 하면서 그게 커뮤니티 규칙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자요 브룩스에 관한 거예요. 그 사람 기근 지역에 간 거죠, 맞죠? 저기 바로 기근이 보이나요? 네. 하지만 정말 역겨웠어요. 영상에서 그녀는 네타냐후가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반유대주의자 추적에 대해 말하는 장면을 보여줘요. 그녀도 결국 다른 사람들이 쓰는 방식과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오라클, 즉 디오가 틱톡을 소유하고 다른 사람들을 검열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영상을 올리려 했는데 1분도 안 돼 삭제됐어요. 그들이 당신을 검열하면 저도 검열되는 건데 그럼 문제가 어디 있나요? 문제가 어디죠? 미안해요. 틱톡 유니버시티가 잘해서 정말 감사해요. 아이들이 모두 틱톡에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걸 성경처럼 믿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어요. 네, 아시잖아요. 실제로 머리를 써야 했어요. 아니요. 그런데 이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잘못된 정보나 선전이 퍼지는 걸 막아주거든요. 이건 큰일이에요. 그녀는 소셜미디어에서 영향력이 커요. 이제는 그녀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엄청나고 정말 제 생각엔 그런 식이었어요. 아마사. 물론 이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건 아니지만 이 프로그램은 정치적으로 올바른 쇼가 아니니까요. 우리가 하마스 무기 은닉 장소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멈출게요. 도움이 안 되네요. 알겠어요. 데이비드, 오늘 멋지시네요. 제가 불타오르고 있네요. 당신이 저를 격려해주고 있어요. 당신의 영웅은 누구인가요? 캔디스 오원스 언급하셨죠? 네. 이게 사실 캔디스 오원스와 관련이 있어요. 누가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캔디스 오원스라는 새로운 X 계정이 생겼어요. 읽어볼래요? 아, 네, 이거 꼭 확인해 봐야 해요. 타협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들과 그들이 속한 산업을 좋아하지도 동의하지도 않아요. 그 모든 것이 사실일 수 있지만 사건을 볼 때는 그런 감정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사람들이 그를 정당하지 않게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해온 연구를 정당하지 않게 만들려는 건 정말 터무니없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건 시니어쌤이라는 철학 수업이에요. 그리고 그는 매일 어떤 난처한 상황을 가지고 들어오곤 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물었죠. 그 난처한 상황 기억나나요? 그녀의 귀걸이와 관련된 그 난처한 일 말이에요. 한 톤의 난처한 상황은 브렛 캐버노 청문회에서 언급되었고 우리 모두가 겪었던 난처한 상황이었어요. 이 모든 난처한 상황들, 찰리를 기릴 수 있는 수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항상 미스 메가버그여야 한다고, 꼭 우리가 마이크를 잡아야 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계정이 만들어졌어요. 그 계정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기본적으로 캔디스 오원스가 영어와 얼마나 창의적으로 관계를 맺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저는 그 점이 마음에 들고 반유대주의자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직접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어요. 이건 호주식 표현일 수 있어요. 이해 안 되면 말해줘요. 이걸로 장난치는 거죠. 저는 너무 정직하게 대응하는 걸 믿지 않아요. 너무 진지하게 받으면 오히려 그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어요.
캔디스 오연스가 2024년 반유대주의자상을 받음. 그게 무슨 상이든 저는 그런 상을 별로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녀는 그걸 정말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진지한 상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나를 봐. 그리고 저 사람들이 나를 침묵시키려고 하고 있어. 이런 식이었죠. 그리고 그게 그녀에게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의지할 무언가를 주는 거죠. 하지만 조롱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제가 느낀 건데 저는 심리학자는 아니고 꼭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냥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게 그들을 미치게 만들고 그럴수록 그들이 더 지켜보게 돼요. 친구가 화가 났을 때 진정해라고 말하면 계속 그렇게 말하면 전략 비슷한 거예요. 제시조차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러면 더 많은 일종의 무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 설명에 대해 제가 유일하게 반대하는 점은 제가 이걸 생각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 하지만 그건 정말 웃긴 설명이에요. 제가 그녀가 어떤 영상에서 글을 잘 못 읽는 걸 봤는데 보면 진짜 멍청하단 걸 알 수 있어요. 그녀는 영국인이에요. 보세요. 그녀도 많은 사람들처럼 잘 연기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아마 교육을 많이 받지 않았고 그냥 지금 타고 있는 어떤 유행에 올라탄 것뿐일 거예요. 아니면 네, 지금 반유대주의가 유행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바보들이 팔로워가 많은 거예요. 그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들에 관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미워한다는 사실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요즘 인기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어쨌든 유머가 있어서 감사해요. 그 사람이 유대인 제시일 수도 있겠네요. 정말 다행히도 이것이 우리가 2500년간 유배를 견딜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너 마크빈 샤피로 그게 데일리 마이어일 수도 있고 다음은 라일 이름이 뭐였지? 폴 페퍼가 그 주제로 재미있는 리액션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도 웃겨. 그 사람 정말 잘해. 그 사람 정말 훌륭해 사실. 맞아. 정말 멋진 영웅이야. 우리 그런 거 좋아해. 우리 풍자 좋아하잖아.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최고의 방법이야. 정말이야. 나도 완전히 동의해. 알겠지? 쇼샤나.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아주 다른 종류의 영웅을 가지고 왔어. 그리고 사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돼. 왜냐하면 네가 언급한 영웅들이 내가 보는 영웅들이거든. 최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란인을 구하려고 방공호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 나는 내 친구들, 내 아이들만 말할 수 있어. 나는 매일 아이들이 어디에 있을까? 집까지 얼마나 멀까? 데려오는데 얼마나 걸릴까를 고민해.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어. 그리고 오늘도 아야톨라가 히브리어로 다시 말했어. 우리를 공격하겠다고 했지.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일상을 이어가고 있어. 그리고 또 그들은 자신이 어디에 있을지, 아이들이 어디에 있을지, 부모님이 어디에 있을지, 친구들이 어디에 있을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어떻게 이동할지 걱정하고 있어. 여행을 할까? 나는 여행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내가 여행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건 우리가 항상 안고 가는 끊임없는 스트레스야. 그리고 나는 우리가 대부분 기꺼이 이 짐을 진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우리는 이란 사람들이 자유로워지는 걸 보고 싶으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외치고 싶어. 정말 아름다운 일이야. 나는 그게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 그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보여주는 거야. 우리는 누가 악인지 알고 있고 세상에서 악이 사라지도록 우리가 희생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리고 그건 결코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우리는 방금 2년 동안의 전쟁을 겪었고 이제 좀 쉬고 싶지만 그래도 우리는 알겠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해. 나는 우리가 정말 멋진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모두에게 우리 모두 잘했으니 박수 보내자. 이 이야기는 이번 주 내 영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나는 그와 저녁을 함께하는 큰 영광을 누렸다. 그의 이름은 메나셰 아미르다. 아미르는 페르시아어를 구사하는 남성이며 40년이 넘는 경력을 가진 이스라엘 방송인이다. 그는 85세이고 86세이다. 그는 쇼샤나와 저 아테렛 그리고 에밀리가 이란 여성들을 위한 이스라엘 최초의 시위를 조직했을 때, 즉 여성의 삶과 자유를 위한 시위였을 때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10월 7일보다 훨씬 전에 왔어요. 지난주 혼론 시위에도 그가 있었어요. 그는 항상 모든 시위에 참여하고 사실상 이스라엘의 목소리예요. 그는 이스라엘 국영 방송국인 칼리스랄의 페르시아어 부서장이었어요. 그리고 매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그와 그의 해설을 페르시아어로 들었어요. 수년간 이란 이라크 전쟁 중 그는 이란에서 국민적 보물이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가 이란 사람들에게 이라크가 언제 어디서 공격할 것인지 알려줬기 때문이에요. 이란 정부는 국민들에게 공포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굳이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에서 이라크에서 아랍어로 나오는 방송을 듣고
그 후에 방송을 해서 사람들에게 피하라고 경고했어요. 이 남자요. 저는 시위에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그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사랑스러운 유대인 여성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플로 이해해야 해요. 메나셰는 국가의 보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가 매일 이스라엘에서 페르시아어로 순수한 뉴스와 상식적인 논평을 전해주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거든요. 그는 86세이고 매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와, 그분은 5만 명의 구독자가 있어요. 매일 아침 6만 번의 조회수가 있어요. 와, 정말 대단해요. 86세입니다. 저를 집에 초대해 인터뷰하고 페르시아어로 번역해 줬어요. 그리고 저녁도 만들어 줬어요. 와. 오랜만에 먹어본 가장 맛있는 페르시아 음식이었어요. 정말 멋진 밤을 보냈고 그는 겸손하고 똑똑하며 예리한 보석 같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이분은 이스라엘 페르시아계 남성으로 가족이 이란을 떠난 후 이스라엘에서 이란인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메나셰 아미르 씨입니다. 저는 그와 함께한 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그에게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그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자세히 설명해 줬고 지금까지 모든 예측이 맞았어요. 그래서 당신은 이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소중한 존재예요. 이게 진짜 인플루언서죠. 와, 정말 멋지네요. 그분은 진짜 아름다운 원조 인플루언서예요. 86세에 매일 6만 명이 찾아와서 대단해요. 진짜 인생 목표예요. 인생 목표죠. 좋아요. 그리고 멋진 소식과 함께 2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그가 돌아오길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놀라운 순간이에요. 여기까지 올 줄 몰랐어요. 이제는 기도할 다른 일도 있죠. 우리는 아직 시리아에 있는 엘리 코헨의 시신이 돌아오는 것을 봐야 해요. 이스라엘을 위해 이란 스파이가 우리와 여러 번 전쟁을 벌인 이들을 이기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사실 한 젊은이의 머리가 아직 가지에 있어요.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서 죄송해요. 미리 준비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의 부모님은 이 아이를 집에 데려오길 적극적으로 원하세요. 존엄한 장래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이란의 무고한 이들과 지역의 평화, 안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